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무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올여름 길게 이어진 폭염 때문에 농민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멜론 산지인 부여에서 폭염 때문에 출하를 앞둔 하우스 멜론들이 말라 죽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의 거의 절반 정도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조상환 기자입니다. 추석을 겨냥해 재배 중인 하우스 멜론 잎이 바짝 말라가고 있습니다. 부여읍 중정리 하우스 멜론 단지 거의 모두가 이 지경입니다. 아이 얼굴만큼 자라야 할 시기인데 잎이 말라가면서 주먹만한 크기에서 성장을 멈춘 채 시들고 있습니다. 일부는 아예 갈아엎고 다시 모종을 심었습니다. 부여의 멜론은 7월 하순부터 본격 수확이 시작돼 추석 무렵이 최성수기인데 80~90% 성장한 상태에서 피해가 속출해 농민들의 속이 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농가는 20동의 멜론하우스 가운데 13동의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많이 무지하게 속상하지요. 이게 정상적으로 출하를 했으면 정품이 한 7,000원 이상 받는 건데 절반 이상 전부 다 죽어가니까 이게 가격도 없고 농민으로서는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농업재해보험 가입자 재배 면적 48헥타 가운데 절반인 24헥타가 피해를 신고했고 부여 지역 전체 재배 면적 180헥타를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100헥타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피해 보상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농민들은 폭염에 따른 작물의 면역력 저하로 병해가 왔다면서 재해라고 주장하지만 보험사 측은 나타난 현상으로 봤을 때 병해이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부여구는 농촌진흥청에 원인 조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원인 조사를 의뢰를 해놨습니다. 이게 폭염 피해와 연관이 있다고 하면 전투조사를 통해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농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은 당장 수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도 피해지만 갈수록 심해지고 잦아지는 기상이변에 앞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 광복절 연휴가 끝난 첫날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9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대전에선 연휴 동안 검사 건수가 40%가량 감소한 가운데 기존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 등 지역 감염으로 32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충남 부여에선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5명이 잇따라 확진되며 방역당국이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 농가를 중심으로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천안에선 경로당과 목욕탕 등에서 집단 감염 여파가 계속되면서 21명이 추가 감염됐고 서산과 아산, 논산 등에서도 산발적인 감염으로 충남에서만 모두 58명이 확진됐습니다. 세종에서도 태권도 도장 확진자 등 3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세 속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품고 2학기 개학이 하나둘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지역의 감염 상황이 주춤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광복절 연휴 여파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광복절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2학기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오늘까지 대전 58곳, 세종 33곳, 충남 129개 교 등 모두 220개 교의 등교가 이뤄졌습니다. 전체 1,100여 개의 학교 중 약 20% 수준으로 초등학교가 본격적으로 개학하는 다음 주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전면 등교가 진행되는 세종, 충남과 달리 4단계인 대전은 부분 등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델타 변이 등장과 이동과 만남이 많았던 광복절 연휴 직후 개학이 시작돼 코로나 확산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육당국은 교실은 물론 급식실 등 공용시설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적용해 학교가 가장 안전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학교에서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는 시간인 급식 시간에 더욱 철저한 방역을 준비했습니다. 식사 중에 대화 자제 등 식사 지도를 강화하고 동시에 수시로 환기하고 소독할 수 있도록 추가 방역 인력도 투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던 지역 코로나 확진자 수는 지난 주말부터 70명대로 줄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의 경우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7.2명으로 줄어 4단계 기준인 60명 아래로 내려와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방역당국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 일상 감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감염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또 급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긴장이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대전과 세종 등의 백신 접종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연휴로 인한 전국적인 확산세가 지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방역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지난 11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출장 세차 차량 폭발 화재로 차량 600여 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천안 서북소방서에 따르면 폭발이 발생한 세차 차량 등 44대가 불에 타고 622대가 그을리는 등 모두 666대가 피해를 입었고 아파트 배관과 벽면도 소실 피해를 입어 소방서 추산 1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실제 피해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을 입은 30대 세차업체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폭발이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폭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SNS 등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의 첫 재판이 별다른 공방 없이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오늘 대전지법에서 열린 공판 준비 절차에서 최 씨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도 최 씨가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향만 확인한 채 재판을 마쳤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약 7년간 여성 등으로 가장해 남자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65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시름이 깊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모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조 2천억 원 규모의 4차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건데요. 지원 규모와 대상이 크게 확대돼 업종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이 완료될 걸로 보입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대전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자연 씨 부부. 코로나 이전 하루 100만 원씩 올리던 매출이 방역 4단계 조치 이후 70%까지 떨어졌습니다. 갈증을 풀기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나마 지원금을 신청하라는 안내 문자가 가뭄의 단비라도 된 듯 점심 장사를 준비하는 손길이 한결 가볍습니다. 매출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금액이긴 한데 요즘 들어서 그래도 더 많이 감소가 됐으니까 이번에 받는 게 큰 도움이 되긴 하죠. 코로나19 이후 5차 소상공인 대상 4차 지원금인 4조 2천억 원 규모의 희망 회복 자금 신청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지원 규모 대상이 크게 늘었는데 집합 금지, 영업 제한, 경영 위기 업종 등 3개 분야로 나눠 모두 178만 개 업체에 대해 영업 금지 또는 제한 기간, 매출 규모,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4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특히 경영 위기 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인정 범위가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돼 3차 때 112개 업종에서 277개 업종으로 늘었습니다. 지원 금액도 500만 원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대폭 확대를 했고요. 경영위기 업종의 업종 기준을 112개 업종에서 277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해서 폭넓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내 문자를 받은 1차 신속 지원 대상의 경우 17일과 18일엔 사업자 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2-3시간 안에 지급됩니다. 1차에선 빠졌지만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2차 지급 대상은 8월 말부터 지원되는데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매출 감소 10% 미만의 일반 업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여전히 산 넘어 산입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면서 그동안의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기대와 달리 아직 안건 논의를 위한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가동됐지만 국회 세종사당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 회의와 소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했는데 소위에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이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곧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언제 논의될지 기약할 수도 없고 그나마 다행인 건 국회법 개정을 위한 충청권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민주당 박완주, 홍성국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그 전에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국회의 그 분원을 세종에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 전부터 설계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 지역 시민단체들도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5일까지 국회 앞에서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와 함께 호소문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운영소위 안건을 올라와서 통과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단체별 릴레이 1인 시위나 국회 운영위원들에게 호소문 전달, 기자회견 등 통해서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8월 국회에서 여당 단독이라도 국회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국회법 처리 여부는 8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대전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 과학공원과 서구 만년동을 연결하는 제2엑스포교가 내일 개통됩니다. 왕복 4차로 길이 318m의 제2엑스포교는 이달 말 사이언스 콤플렉스가 개관하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학공원 사거리의 교통량 분산과 교통체증 개선에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천안과 아산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불특정 여성 20여 명의 신체 일부를 태블릿 PC로 몰래 찍은 40대 A씨에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천안 쌍용역과 두정역, 평택역 등 여성들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며 신체 일부 사진을 몰래 촬영했고 태블릿 PC에는 100여 장의 사진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묶인 대전 유성구와 서구의 주택 거래량이 2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 주택 거래 동향 분석 결과 서구 거래량은 2,184건으로 지난 1분기와 지난해 4분기보다 각각 10.6%와 15% 감소했습니다. 유성구 거래량도 1,540건으로 역시 지난해 1분기와 지난해 4분기보다 각각 18.7%와 24.5%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대덕구는 1분기보다 20.5%, 동구는 8.2%, 중구는 3.5% 각각 증가했습니다. 대전 서구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법률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하기 전 재산 처리를 위한 유언공정증서 법률 서비스로 사망 후 본인 의사에 따라 재산 처리가 가능해지고 행정기관에서도 처리 기간과 법적 절차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무연고자들이 사망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재산이 국고에 기속됐습니다.